자, 이번 시간에는 제4장 고압이나 특고압 전기 설비 하겠습니다. 앞에 3장까지는 주로 이제 저압 전기 설비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었죠. 이제 우리가 전기 시험 문제는 앞쪽에 나와 있는 저압 전기 설비, 전기 사용 장소 여기 부분에서 총 20문제 중에서 한 7개, 5개에서 한 7개 이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고압이나 특고압 전기 설비하고 그다음에 전선로 파트에서 또 한 7, 8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파트 저쪽에 이제 앞에 절연과 접지, 용어 등에서 한 서너 개, 대여섯 개 뭐 이렇게 나머지 뒤에 나와 있는 철도, 그다음에 분산형, 그다음에 뭐 이런 데에서 한두 문제 정도씩 나와요. 결론적으로 앞쪽에 했던 지난 시간에 했던 2장 부분하고 3장 부분, 여기 부분 특히 3장 전기 사용 장소 여기 부분하고 여기 4장 전기 설비하고 제5장 그다음에 전선로하고 여기 부분을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잘 하셔야 됩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전기 설비는 특고압이나 고압 전기 설비 거기에 이제 전기적, 기계적, 환경적 이런 영향을 잘 견디도록 능력을 갖춰야 되겠죠. 뭐 이건 뭐 시험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렇다는 거고요. 전기 요구사항 여기도 마찬가지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중성점 접지하는 전기 요구 중성점 접지, 전압 등급이 보통 이제 1등급, 2등급 이런 게 있는 거 말하는 거죠. 정상 운전 전류, 단락 전류, 사고 전류, 정상 전류, 전격 주파수, 코로나. 보통 일반적으로 코로나 같은 경우는 송전선로에서 영향을 받는 것이죠. 전개나 자개로부터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전선로가 있으면 그 주위에 전자기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로부터 영향. 그 다음에 과전압, 즉 이제 낙뢰 같은 것들이라든지 개폐 이상 전압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이 생겼을 때 정상 전압보다 높아졌을 경우 과전압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발생 요인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기술 기준에 대한 내용이죠. 고조파 전선로가 이제 부하가 걸린다거나 또는 뭐 진상이 생긴다거나 또는 아무튼 여러 가지 현상 등에 의해서 고조파가 생길 우려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전기적 그다음에 이제 환경적 요인들을 능력을 전부 다 이제 고려해야 되겠고 중성점 접지도 고려해야 돼요. 중성점 접지는 전원의 연속적 요구사항이라든지 지락사고, 고장 부위 선택, 그 다음에 고장의 위치, 그 다음에 접촉전압이나 보폭전압, 그 다음에 유도성 간섭, 그 다음에 운전 등 보수관계 이와 같은 것들을 전부 다 고려하여 중성점의 접지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아무튼 여기 부분도 참고로 한 번 정도만 읽어주시면 되겠고 특히 중성점 접지 방법은 선정할 때 중성점 접지를 선정할 때 뭘 고려해야 되는지 전원의 연속성, 그 다음에 지락에 대한 손상, 고장 부위 선택이나 고장 감지, 그 다음에 접촉전압이나 보폭전압, 그 다음에 유도성 간섭, 운전보수 이런 것들을 고려하여 중성점 접지 방법을 고려해 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 모든 예상되는 기계적 충격, 기계 설비들은 특고압이나 고압 전기 설비들은 당연히 예상되고 있는 어떤 기계적 충격에 당연히 견뎌야 되죠. 특히 단락 사고가 생겼을 때에 단락 전류로부터 생기는 기계적 충격에 항상 견디는 것을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단락 전류에 의한 기계적 충격에 견뎌야 되죠. 즉 애자라든지 그다음에 차단기, 개폐장치, 변성기, 변압기 등 기기들은 예상되는 단락 고장에 대해서 거기에 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인장하중은 현장에 가혹한 조건에 계산된 최대 도체 인장력을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인장하중이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되죠. 도체 인장력에 충분히 견디고 그 다음에 전선로를 할 때는 빙설뿐만이 아니고 풍압, 빙설 여기 두 번째 풍압 나오죠. 전선로는 빙설이라든지 풍압이라든지 여기에 기인되고 있는 어떤 하중과 장력 등을 전부 견디도록 고려해야 돼요. 특히 풍압은 그 지역의 지형이나 영향 및 주변의 구조물, 높이 등을 고려해서 이제 기계적 요구사항, 풍압을 고려하고 지지물을 설계할 때는 개폐할 경우 전자력 고려해야 되고 단락 사고 시 전자력에 의한 기계적 고려해야 되겠고
인장, 애자련 설치된 구조물은 최악의 하중에 가해지는 애자 도체의 손상으로 인한 도체의 인장력 견뎌야 되겠고, 지진이라든지 이런 우려성 지역에 대해서는 지진 하중을 고려해야 된다. 여기에 이제 관련된 내용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아까 제가 처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기 설비가 애자라든지, 그 다음에 변성기라든지, 그 다음에 개폐장치라든지, 차단기 등 말하는 겁니다. 개폐장치 등등은, 이런 이걸 다 고려해야 계획적 요구사항에 갖춰야 되는데, 이와 같은 것들은 단락전류 같은 것들이 생겼을 때, 단락전류에 의한 기계적 어떤 충격에 견디도록 설계해야 됩니다. 견디어야 한다. 관련도 문제 풀고 보면은 요 내용 잘 나올 거예요. 즉, 단락전류에 의한 무슨 충격, 또는 단락전류에 의한 기계적 충격에 견뎌야 된다. 요 말 잘 물어보게 되죠. 요걸 꼭 기억해 두시고, 여기는 한국전기설비 규정에서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기획 요구사항을 적어 놓은 것이고, 이 내용은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서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내용은 뭐 당연히 알아야 되겠지만은 크게 이제 뭐 시험 문제하고는 연관성이 없어요, 실은. 왜냐면은 이제 이 내용이 워낙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단락전류에 의한 기계적 충격에 견뎌야 된다.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다음 내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전을 위한 보호. 안전하려게 되면은 절연과 접지, 이거 돼야 되죠. 기본 절연과 있고, 보호장치도 있어야 되고요. 보호절연도 있어야 되고요. 강화절연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절연의 수준을 선정하고요. 그 다음에 직접 접촉에 대한 보호, 기본 보호죠. 그래서 기본 보호해야 되고요. 이제 충전부에다가 무심코 접촉하거나 충전부 근처의 위험구역에 무심코 도달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격벽을 만든다거나 펜스를 친다거나 이런 것들이 바로 직접 접촉에 대한 보호장치가 되겠죠. 계통의 도연성 부분에 대해서 접촉을 방지할 수 있는 격벽 같은 걸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 설치 위치가 출입 제한, 전기 운전 구역 여부에 의해서 다른 방법으로. 그래서 만약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접근할 우리가 있으면 울타리를 막는다든지 등등등을 하게 되죠. 간접 접촉은 보통 이제 고장 보호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고장 보호는 사고가 나게 되면은 끊는 게 가장 기본이죠. 전기 설비의 노출성 도전 부분을 고장 시 충전 부분으로부터 감전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게 간접 접촉, 직접 접촉, 간접 접촉. 그 다음에 아크 고장에 대한 보호. 자, 운전 중에 아크 고장으로 인해서 운전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아크, 지락 아크도 있고, 개폐 아크도 있고, 아크가 생기게 되면은 그 아크의 고율로 인해서 가연성 물체에 영향을 주거나 또는 사람한테 화상 등 영향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겠고요. 직격 내에 대한 보호는 당연히 이 적절한 보호가 피뢰침이나 피뢰기 등등을 설치해서 내격에 대해서도 보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화재에 대한 보호, 낙뢰 등이라든지 과전압으로부터 전기설비 등이 보호하기 위해서 피뢰 시스템을 시설해야 한다. 자, 같은 내용인데요. 낙뢰가 맞게 되면은 그 내전류가 흘러가서 화재가 발생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보호 조치를 해야 된다.